그렇죠? 이런 방식은, 그래도 그렇게 참으려고 하는 거는 점수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참는 방법, 그렇게 문제를 일단 눌러두려고 하는 거, 이거는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 거지만은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 솟아오르는 에너지에 에너지 성격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길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 있죠. 아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게 이제 나를 유혹해요. 깜빡깜빡 유혹해. 근데 그거를 누르지 않고 뭐를 보냐면은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자, 음식인데 이 음식을 놓고 요걸 원인의 자리에다 놔요. 그리고 여기를 결과. 그래서 요 원인의 자리에 있는 음식이 저게 내가 취하고 싶은 만큼을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될 때 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사유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맛이 있다는 거에서 또는 포만감을 즐기고 싶다든지 이런 거에 현혹돼서 이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계속 연결해서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뭐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에도 팥빙수 한 그릇, 점심에도 한 그릇, 오후에도 한 그릇, 저녁에도 한 그릇. 근데 팥빙수 열량 엄청나죠? 자, 이게 이 욕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인과를 계속 연결해서 그거를 이런 사유를 계속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가 주는 불편함이 이제 현실처럼 보여요. 이 연결고리를 자꾸 지어주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주는 불편함이 선명해지면은 그 힘이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원인에 대한 충동을 원인을 향한 충동이 약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원인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업력이 조절 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원인과 결과, 원인 요거를 계속 연결해서 인과를 사유하게 되면은 그냥 억누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또 그와 관련해서 이런 각도에서 얘기해 주는 뒤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156쪽입니다. 이치를 통하여 고치기. 그 대신 어떤 일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허물을 고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생이다.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덕이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하늘의 덕은 하늘은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이거 그냥 그렇게 연결하기 어려우면 우리 불자님들은 뭐라고 봐요? 불보살님들은 모든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는 불보살님들을 존경하고 불보살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불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쓰고 싶은 마음에서 바라보면은 생명들은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또 불보살님도
중생들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모든 생물들이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함을 이해할 때 자신의 보양을 위해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고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조금 더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나 개 같은 생물들이 산채로 요리되어 나온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은 그들이 뼛속에 박힌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처럼 잔인해질 수 있을까? 식사할 때 많은 음식들로 온 식탁을 가득 채워 자신을 살찌운다. 그러나 일단 식사가 끝나면 가장 맛있는 것도 몸에 쓰레기가 되어 배설될 것이다. 살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채식을 해도 마찬가지로 배부르고 영양이 있을 것이다. 왜 살생하여 자신의 위를 묘지가 되게 하고 행운을 줄이는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은, 이제 공감인데, 어떤 것을 공감하냐면은, 우리는 내가 이 생을 살다가 내가 금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던 업력을 1층의 업력을 만들었나 2층, 3층, 4층 어떤 업력을 주 세력으로 만들면은 그 업력과 상응하는 차원으로 이게 윤회를 하겠죠. 제가 해탈하기 이전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탐욕을 많이 부리면은 제 업력이 아비도는 뭐예요? 이 탐욕에 의해서, 과도한 탐욕에 의해서 상시 결핍이 발생되는 차원. 그래서 아비도에 떨어지면 상시 결핍이죠. 먹어도 먹는 거에 비해서 먹고 싶은 양이 워낙 많아서 항상 배고프고, 마시고 싶은 것보다 항상 적게 마시게 되니까 항상 목마르고, 갖고 싶은 것보다 항상 적게 가지니까 늘 궁핍하고, 이게 악의역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연습했어요? 제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연습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습한 그 업력이 이 생을 마칠 때는 그 업력과 링크가 걸리는 차원으로 이사를 가는 거, 그걸 우리는 윤회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자라, 개, 거북이가 될 수도 있고, 사슴도 될 수 있고, 또 천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금생을 좀 잘못 살아서 축생이 됐어. 그럴 때도 있었겠지. 자, 근데 축생이 됐는데, 주인님이 매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음식은 그냥 풀떼기 조금 이렇게 뜯어먹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부리고, 힘들어서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면 막 두드리 패고 이래가지고, 좋든 싫든 시키는 대로 한평생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솥에다 넣고 삶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축생도에 태어나도 내 자식이 있고, 내 손주가 있는데, 얘네들도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코스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윤회한다는 입장에서, 나도 또 내 업력이 그러면 또 그쪽에 링크가 걸려서 가서 그런 후손을, 또 그런 삶을. 그래서 이거를 가해자 입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쭉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식탁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얘들을 두드리 잡아가지고, 식탁에다 편안하게, 자, 이 생각을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그런 욕망이 커지나요? 아니면 쑥 가라앉나? 많이 가라앉죠. 근데 욕망이 가라앉으면서
그런 이렇게 나와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들, 현재 저항할 힘이 없어서, 부리면 부리는 대로 부림을 당하고, 죽이면 뭐 저항할 방법이 없어 그냥 죽고, 이러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들이, 원망이 없겠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다가, 원망심을 품고 있다가 세력을 얻고 상황이 발생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제가요,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이 생겨요? 그렇지. 이 선업을 닦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부처님법을 이렇게 해서 청정한 법을, 그래서 내 차원을 이렇게 높이려고 공부하면은 장애가 생기죠. 왜? 내가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해나가면 더 이상 나한테 보복할 기회가 없잖아. 그럼 못 가게 막아야지. 그래야 보복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장애가 생기는 게, 왜 공부만 하면 장애가 생기고 공부를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죠. 그런 장애가 생긴다는 거는 뭐예요? 참여할 내용들이고, 장애가 생기는 건 참여를 해야 될 내용들이고, 참여하면서 공부를 지어나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멈춰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서, 자, 이 정도 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대신, 자, 이게 156쪽 이치를 통하여 고치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일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허물을 고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생이다.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덕이다. 불보살님의 덕이다. 모든 생물들이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함을 이해할 때 자신의 보양을 위하여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고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물고기나 개 같은 생물들이 산채로 요리되어 나온다. 신선한 거 좋아하니까. 그러한 아픔과 고통은 그들의 뼛속에 박힌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처럼 잔인해질 수 있을까? 식사를 할 때 많은 음식들로 온 식탁을 가득 채워 자신을 살찌운다. 그러나 일단 식사가 끝나면 가장 맛있는 것도 몸에 쓰레기가 되어 배설될 것이다. 살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채식을 해도 마찬가지로 배부르고 영양이 있을 것이다. 왜 살생하여 자신의 위를 묘지가 되게 하고 행운을 줄이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게 단백질도 좀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거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양학적으로. 근데 이제 재미난 이 책을 최근에 이제 하나 봤어요. 제가 이런, 요거. 예. 이게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입니다. 보신 분 있나요? 이 책은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의사분이신데, 이게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저자 서문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양학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그 논문이 발표되는데,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은, 이 육가공협회,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게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햄버거의 크기가 40년대, 50년대에 비해서 지금이 2배 이상 커졌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 2분의 1의 수준만 가지고도 영향이 된다고 충분히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사이즈를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 2배로 만든다는 건 식재료를 더 써야 되고, 그러면은 그 이렇게 재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분이 자기의 가족들도 막 심장마비로 죽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맥경화, 심장질환, 또 이게 뇌경색 뭐 이런 문제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의사이면서 일찍 죽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뭐가 문제지?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방에 주목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다이어트 하면서 육식을 많이 해라,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 이렇게 권해놨던 사람들이 120kg의 몸에 달했고,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식생활을 권장했던 사람들이 몇 살에 뭐로 죽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서문에 써놨어요. 그리고 이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 빌 클린턴의 주치의도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하는 글을 썼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빌 클린턴이 햄버거 광인데, 이분이 이렇게 스탠스 수술을 3번을 했답니다. 시술을. 그런데 체중도 나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 저자를 만나가지고, 저자가 설득을 해서 이분한테 설득을 당하고 식생활을 채식 식단 위주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체중이 좀 줄고, 그리고 이게 고지혈증, 지속적인 문제였던 고지혈증이 풀리고, 이러면서 그 이전에 계속 위협을 받던 심장병으로부터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제 또 그런 결과들을 봤던 주치의가 이분의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으로 글을 쓰기도 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고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소는 사자를 잡아먹고 단백질을 불렸나요? 아니면은 소는 뭐를 잡아먹고 단백질을 만들었나요? 우리 몸은 이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그러니까 일정 정도 섭취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전문적으로 그쪽에 의뢰한다는 거는 우리를 고지혈증으로, 그리고 이 관상동맥 이렇게 뇌경색 이쪽으로 현대병들을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그쪽에서 기인하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병원에서 포기한 심장병 환자들, 또 이게 동맥 경화증 환자들, 이런 분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마지막으로 이분이 설득을 해서 제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해가지고 상당수를 그 이후에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켰던 그런 이제 기록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육식은 육식이 단순히 아카데믹한 이렇게 영양학의 이론이 지금 현재는 반드시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학술적 견지에서만 나오지 않고 학술 논문들을 어떻게 누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래서 그 뿌리를 보지 않으면은 그 이렇게 그 정확하게 그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그 왜 미국 하버드의 램지 교수인가 하는 분은 그 저기 그 논문 학술 연구비를 일본 재단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쪽에 저기 의견이 실리는 의견이 가미된 그런 이제 뭐를 쓰게 되는 것처럼 현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조금 이제 참고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기반으로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영양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 여기에도 주안점이 있지만은 운동을 알맞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건드리고 들어올 때 저기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치수가 변화하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내 조건, 신체 조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운동, 적절한 일조량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그냥 음식으로만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연계에서 평균 수명을 쳐보면은 채식동물하고 육식동물 중에서 평균 수명을 쳐보면은 채식동물들의 평균 수명이 육식동물에 비해서 깁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또는 표범이 세렝게티에서 사슴을 추적하다가 200m 안에서 못 잡으면은 놓쳐요. 단거리에서는 육식동물들이 빨라요. 그런데 장거리를 뛰는 데는 그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 가공 없이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실제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있는데 대만 쪽에는 스님들이 그냥 출가하면서부터 그냥 채식으로 그냥 생활을 하거든요. 장수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채식이라는 완벽하게 채식을 하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자비심도 키우고 그리고 일부러 신선한 걸 찾는다고 직접 이렇게 죽여달라고 주문하지 않는 그래서 뭐죠? 세 가지를 피합니다. 어떻게? 죽이는 것을 봤거나 죽는 소리를 들었거나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먹으려면 내 마음이 잔인함을 좀 품어야 가능하거든. 그렇죠? 요 세 가지는 면한 상태. 그러면은 업력이 많이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사람들이 그래도 육식을 해야 되면 어떻게 육식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데 업력을 줄이면서 육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세 가지를 피해라. 이게 죽이는 것을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죽이는 것을 봤거나 죽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이 되거나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마당에 닭이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닭은 안 보이고 닭이 한 마리 나왔어요. 닭 백숙이 나왔어. 그러면은 짐작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치를 통해서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생명들에 대해서 생사윤회하면서 각각 우리는 내가 그 처지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내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능엄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을 먹고, 양은 사람에게 먹히고, 그리고 죽은 양은 또 몸을 바꿔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양을 잡아먹었던 사람은 또 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사람이 양을 또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원한과 원한이 서로 이렇게 중첩되면서 그 원한이 끝날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이 능엄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차원을 이렇게 해탈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굴레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 가불의 관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의 상황에서 중생의 삶이 전개된다는 거. 내가 언제든지 그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런 처지, 아래 처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내 업을 어떻게 해요? 좀 길어지나요? 맞춰야 되겠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개정에 있죠. 개정해. 사막은 뭐를 하냐면은 이 6도의 차원이 있으면은 이 개정의 순도가 좋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의 차원으로. 개정의 순도가 나쁘면 아래쪽의 차원으로 가요. 그래서 이 개정에는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 공덕은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선택할 때 어느 층을 선택할지, 어느 층으로 가게 될지 링크가 걸리는 세계를 조정하죠. 공덕의 양이. 그러면 복덕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잖아요. 안주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지내면서 이 차원 안에서의 복력의 다소. 그러니까, 사람 차원에서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을 많이 누리고, 복이 적은 사람은 복을 좀 적게 누릴 거 아니에요. 고양이라도 다 똑같은 고양이 아닙니다. 고양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야생 고양이가 돼가지고 먹을 거 자체가 늘 불안한 고양이도 있고, 또 어느 집에서는 뭐죠? 정말 고지혈증에 시달리는 고양이도 있거든. 같은 고양이 몸을 받아도 복력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도 그냥 그냥 살다가 잡아먹히는 강아지도 있고, 마당에서 이렇게 거친 음식 먹다가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아플 때마다 좋은 음식 먹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때 되면 이렇게 어디 가서 목욕시켜주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라는 강아지도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강아지가 정부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근데 얘는 종자도 별로예요. 그게 종자가 별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잡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로서 왜 이렇게 애완용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어디하고 인연이 됐냐면 절에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절에서 키우면서 절에서는 잡아먹어야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주지 스님이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절에 오는 분들이 다 또 이뻐해요. 종자는 별론데, 잡종인데,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괜찮게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쁘게 봐주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러니까 꽤 받을 이 종자가 나쁜 상태에서 그 정도의 복력을 누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같이 태어난 형제들 중에 그 아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도 못 뜬 강아지들을 놓고, 누가 우리 집에 가서 살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놈이 빨빨빨빨 하고 기어나온 거예요. 당첨.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복덕을 쌓아야 되겠지만, 이 공덕이 없이 복덕만 쌓으면 차원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덕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개정의 순도를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또 복덕을 쌓아야 그 차원에서 충분한 복력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많은 복을 누릴 때 자기가 잘난 줄 알지. 그 공덕과 그 복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최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잘난 김에 그 힘이 있으니까, 복력이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탐욕을 부리고, 그거로 진해심을 부리고, 그거로 거만심을 부리고, 복력이 있으면 잘 들은 칼을 하나 가진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악업을 짓다 보면은 그 복력도 갉아먹고 이 개정의 사막에 공덕도 갉아먹으면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 또 곤란한 처지를 초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가 있어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